책을 이렇게 봤을 네. 때 엄마가 1시간 놀게 해주겠다. 아니면 닌텐도 게임을 30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죠. 네. 그러니까 도반장님 약간 그 보상으로 꼬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네, 안녕하세요.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렇게 옆에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12만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초등맘 카페의 운영자이십니다. 이 도반장님을 모셨습니다. 도준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준영 작가님은요, 아들을 전업 이렇게 네. 육아를 하신 것으로 또 유명하시고 네. 여러 책을 또 쓰셨어요. 아빠가 육아를 시작한 후 바뀐 것들부터 해서 초등 6년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초등맘이 꼭 알아야 할 국어, 영어, 독서법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교육책을 내셨어요. 네. 육아책에서. 네. 근데 이 책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시고 내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카페를 만들 때 초등학교 입학하던 조카들, 공부 봐주던 조카들이 이번에 뭐 항공대도 들어가고 네, 서울에 또 수시 합격도 하고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났더니 저희 아이가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걱정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사고력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시대여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은 독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독서가 모국어 독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보가 글로벌 시대. 한국에서 초록에서 뭐 10개의 단어가 나오면 구땡땡에 가면은 수만 개의 이제 검색어가 나오니까 결국은 영어로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모국어에서 외국어, 영어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맘 카페라는 것을 12년간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제 12만 부모님들, 초등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지혜들을 네. 고스란히 그동안 이렇게 다 느끼고 경험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어머님들의 경험을 좀 제가 잘 정리해서 네. 제 생각을 보태서 이 책에 국어 파트에 이제 실게 됐습니다. 오늘 도준영 작가님과 함께는 국어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영어 독서법을 네. 함께 이제 공동 저자로 이렇게 저술해 네. 주신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카페에서 이 학부모님들이 독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셨을 텐데 그런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있을까요? 습관이죠, 아무래도. 습관이요? 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재미난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과거에는 독서라는 부분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활용했던 수단인데 사실 이게 어떤 저장 매개체에 의해서 종이에 이제 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대한 데이터로 해서 미디어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글로 읽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글로 본인이 읽어야지만 머리에서 사고를 하거든요. 정보는 그냥 그대로 뇌에 주입해서 받아들이고 저장을 한다라면 사고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는 게 훨씬 편하고 네. TV 보는 게 더 좋고 정작 저도 그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습관을 어떻게 네. 잡아야 될 것인가에 네.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혹시 이제 어떤 팁, 방법 있을까요? 독서 습관을 잡는 방법. 아무래도 습관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결국 독서라는 것이 재밌다라는 느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재미있으면 계속 하고 네, 싶으니까요.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안내할 때도 재밌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독서가 재밌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게 어머님들이 책 내용만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책 내용이 재밌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재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과 관련되는 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리고 책의 한 구절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게 피카츄다. 근데 친구들하고 피카츄를 얘기하다가 내가 알고 있던 피카츄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얘기를 쭉 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하면서 굉장히 우르르 봐준다든지 잘난 체를 하게 그쵸? 되는 거죠. 책을 읽어서. 네, 잘난 체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뭔가 내가 이렇게 어깨 힘이 딱 들어가면서 역시 내가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되겠어. 이런 요소도 굉장히 재미난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외적인 보상, 네. 책 읽고 나서 따라오는 것들로 인해서 독서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렇죠. 괜찮다는 그런 거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조금 보상에 대한 개념들이 다르게 접근할 수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도 잠깐 해도 될까요? 네네, 좋죠. 네. 남자와 여자의 독서에 대한 보상이 다르다. 네. 네. 물론 이것이 최근에는 이제 뇌과학적으로 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도 연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이제 카페에서 이제 12만 명의 엄마들을 12년 넘게 지켜보면서 온 이야기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남자아이들은 적시적인 어떤 보상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 즉시적인 네. 보상이요? 네, 예. 예를 들면 엄마랑 약속을 해서 책을 이렇게 봤을 네. 때 엄마가 1시간 놀게 해주겠다. 아니면 닌텐도 게임을 30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랬을 때 즉각적으로 그에 반응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해내려고 하고요. 네.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 그와 달리 좀 더 알아주길 바라는 거. 칭찬. 관계적인 어떤. 관계적인 거. 엄마의 교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너 뭐야? 다이어리에 뭐 적었어? 책 읽고 이런 내용을 적었어. 주인공에 대한 너의 생각이야? 너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주길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죠. 네. 물론 이제 보상으로만 모든 걸 해서는 아이에게 부작용이 있지만 충분히 이제 독서와 관련되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에는 충분히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을까요?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아이들과 함께 저학년 때 3학년 이전에는 도서관을 물론 고학년 돼서도 가겠지만 네. 아무래도 고학년 되면 사춘기라든지 이런 게 있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학년일수록 엄마와 이제 아빠가 같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는 것들. 근데 도서관에 이제 감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정 내에서는 학습 만화를 이제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만 도서관에서는 재미있게 원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추억 쌓기죠. 예를 들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매점이나 이런 부분 잘 하지 않지만 기존 같은 경우는 책을 보다가도 야 배고파 엄마 라면 한번 먹을까? 아빠랑 오늘 콜라 한번 먹을까? 빵 먹으러 내려갈래? 도서관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쌓는 추억도 결국 책으로 갈 수 있는 재미난 요소로 습관화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반장님 약간 그 보상으로 꼬시는 거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게 저의 이야기라기보다 네. 엄마들에게 리서치를 했더니 그래요? 이 책을 사실 쓰기 위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엄마들에게 별도로 설문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확도를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하기도 했는데 그게 대부분 엄마들이 주신 소스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이고요. 또 하나를 하자면은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장난감 부러지면 엄마들 뭐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또 책을 한 장 찍으면 굉장히 속상해하시거든요. 근데 책을 찢어서 정말 종이 접기를 하더라도 그 책으로 자기가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과정 안에 들어간다면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그 또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또 책을 접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저는 하나 이걸 장난감으로 아이에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장난감 싫어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서 습관을 다양하게 이제 접근했습니다. 책을 찢는다고 상상을 해봤는데 저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저희 아들이 좋아한다면은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이렇게 목차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좀 우리 도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들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독서 활동에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거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책을 읽은 다음에 확인을 또 얼마나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주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언제까지 읽어줘야 하는가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거든요. 아는 부모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 답답하기도 네. 하고 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독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여가 지시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이는 역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TV 보면서 나한테 왜 책 읽으라고 해? 라고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꼭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책을 읽는데 너에게 책을 권하면 싫지만 거부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해받고 싶지 않으셔서 아이가 없을 때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쇼를 좀 하셔야 된다고 권합니다. 일부러 소리 내서 읽어요. 네, 엄마 왜 그래? 이러면 왜? 아니, 신경 쓰지 마. 집중이 안 돼서 소리 내서 읽는 거야. 그런 모습을 자주 노출해주면서 그다음에 그 보는 책도 아이가 관심 있어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죠. 그런 내용을 하다 보면 갑자기 아이가 기가 솔깃하거든요. 난 피카츄 좋아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피카츄 모으를 하고 있어요. 엄마 그거 뭐야? 왜? 너 관심 있어? 엄마가 읽어줄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내과학적으로 직접 책을 읽지 않더라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듣기가 되기 때문에 12세 이전에는 뇌에 자극이 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굉장히 정기적 신호로 많이 자극이 돼서 엄마의 그런 부분들이 독서 습관에 엄청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잠자리 독서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아이가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쭉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읽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을 잠자리 독서에서 어머니가 조금 고지고대로 읽지 말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변형돼서 읽어주면 아이가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이제 되고 아이에게 암기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을 접할 때도 편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도 좀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이게 진짜 책을 읽는 거, 읽어주시는 거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렇게 막 오전, 낮 너무 힘들게 이렇게 하시다가 잠자리 독서 하시려고 하면 힘드실 테지만 네. 네, 그것 또한 몇 년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독서시 알아둬야 할 우리 학년별 주요 사항 하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학년별로 중요한 거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학년별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많은 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은 첫 번째도 즐거워야 되고 두 번째도 즐거워야 된다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뭔가 구분을 학부모들은 굉장히 구분 짓는 거를 좋아하고 맞아요. 시스템화된 거를 좋아하는데 구분하기보단 첫 번째가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그것이 같은 종류의 책만 읽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서 무한 확장이 되거든요. 그 책만 계속 보려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대학교 교수를 할 때 전문적으로 봤던 책들을 네. 5년 지나서 보면 내가 왜 그때 이거 내용이 안 보였을까가 있거든요. 그 책을 10번 본다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독서도 편식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이시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 책만 보는 것도 지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학습적이라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에서 독서를 좀 더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라면 3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접근하시고 4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에 들어가면 사회나 과학이나 역사 같은 부분들이 어휘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변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게 좋으니까 이때는 과학이나 역사나 사회 관련되는 것을 학습 만화 같은 부분을 활용해 갖고 배경 지식을 이렇게 좀 다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책으로. 그리고 이제 4학년과 5학년에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이 성향과 어떤 그 적응하는 부분에 따라서 문학과 비문학인데 4학년 때 시작해도 괜찮고요. 보편적으로 5학년 때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그럼 문학과 비문학 장르를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인물의 변해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좋다 보니까 이제 위인전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때는 위인전이 어떤 위인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가 아니라 어떤 살아온 환경에서 고초를 겪고 그걸 슬기롭게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위인전을 읽혀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6학년이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가고 이제 좀 더 사고력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사회 문화라든지 어떤 비평과 비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미디어 영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병행해서 아이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제 사고의 확장이 더 많이 일어나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국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 몇 가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처방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반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은 네, 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터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어떤 이야기들 드렸는데 이 고민들은 사실 어떤 특정 한두 명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250만 학생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이 고민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사례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수초방 구독자분들과 인사를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2편에는 이 국어 영어 독서법의 공동 저자분이 네. 또 이 영어 독서에 대한 이야기 2편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